자, 오늘은 테슬라랑 다른 전기차 기업들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고 나서 테슬라에만 계속 집중하느라고 다른 주식들을 좀 안 보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면서 특히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기사에 나온 종목들을 보면 피스커라는 종목도 있고요. 피스커라는 종목도 아마 전기차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피스커라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리비안, 그 다음에 뭐 루시드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해요. 테슬라 가격 인하 소식이 있고 나서.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테슬라 가격 인하 소식이 있고 나서 전기차 스타트업 주식만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GM이나 포드도 같은 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차 업계, 특히 전기차 업계에 굉장히 큰 파장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웨드부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테슬라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처방을 했다. 2023년도에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올해 테슬라 전기차 수요가 12에서 14% 정도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우려했던 게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테슬라의 가장 최근 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17%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가격 할인에 대한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전기차 판매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테슬라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그 시점의 매출이 한 245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은 지금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자, 루시드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매출 보면 한 3억 7,600만 불 정도가 이제 최근 매출이고, 당연히 이익은 안 나오는 구조고요. 향후 예상 매출을 봐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시기가 2027년에 EPS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이때 매출이 어느 정도냐면 180억 달러 정도를 해야 순이익이 적자로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 매출로는 흑자 전환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적어도 테슬라 정도나 그 이상 매출을 달성해야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요, 2027년이 돼서야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 예상 매출이 320억 달러입니다. 자,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2019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했을 때의 시장 상황과 앞으로 한 5년 뒤의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겠어요? 5년 뒤에 이 전기차 시장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2019년 환경에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했을 때와는 입장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을 포함해서 뭐 GM이나 포드 같은 기성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만으로 이익을 내는 시기가 언제일지가 우리가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포드 같은 경우도 한 2025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전기차 사업만으로 이익을 내는 시점을. 자, 그래서 루시드나 리비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시기가 언제일지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할 때 흑자를 낸 적도 있고 적자를 낸 적도 있었지만, 회사가 손익분기점 밑에 있으면 일단 자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는 회사가 적자라는 얘기인데, 회사가 적자라는 얘기는 있는 돈을 까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갖고 있는 현금을 계속 까먹어 가면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 현금까지 다 까먹었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 같은 걸 하면서 계속 자금 조달을 하면서 이제 버티고 그러면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가 뭐 작년에 예상했던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테슬라 가격 인하로 인해서 테슬라의 어떤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고,
일론 머스크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수익성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리 좀 싹을 밟아 놓는 거죠. 경쟁자들을 좀 제거해 놓고 시장 점유율을 높인 다음에 다시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가격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런 거 잘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렇게 가격을 내렸지만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또 가격을 또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FSD 베타 버전을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도대체 언제 배포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입한 이 테슬라 카페에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저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FSD 베타 서울 언제 가능할까요? 이렇게 투표를 하셨어요. 그냥 재미로. 너무 기다리기가 지루하니까. 저도 투표를 했는데 저는 그냥 희망사항으로 1년 내에는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투표를 했는데, 다른 테슬라 오너분들은 그냥 먼 미래에는 가능하겠지요 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에서 베타 버전을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런 영상들 보면 복잡한 시내에서도 사람의 개입 없이 알아서 비보 좌회전도 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진짜 이 정도의 이 가성비로 자율주행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 말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면서, 일론 머스크는 밉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테슬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서도 테슬라의 베타 버전 V11.3 버전이 2주 뒤 정도에는 릴리즈 될 것이다. 많은 중요한 개선 사항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글이 1월 8일, 2023년 1월 8일에 올린 거니까 2주 뒤면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약속을 어겨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V11.3 버전이 릴리즈 되면 굉장히 또 큰 개선 사항들이 있다고 해외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하루빨리 한국에도 FS 최신 버전을 좀 체험해봤으면 좋겠네요.